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입니다. 보험영업 성과 올리는 보험 습득법. 이번 시간은 각각의 정보와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갖출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험 세일즈를 예시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자, 니즈 환기가 되면 당연히 소비자분들한테 신규로 보험을 가입시키든 조정을 하든 이거에 맞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니즈 환기된 고객분들은 보험료가 얼마고 어떤 상품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합당한 보험료, 합당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님들에 대한 정보, 즉 기가입 정보라든가 보험료 납입력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여기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시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정장을 처음에 살짝 입어보고 느낌이 어떠세요? 또는 어깨는 결리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님한테 상품이 제공되죠. 상품이 제공된다면 보험료, 또 어떤 상품, 이것들이 이제 이 정보가 고객님한테 이제 전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고객분들은 이 상품이 맞는지, 이 보험료가 맞는지를 얘기합니다. 네, 생각하고 의심하고 물어보고 거절 처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 보험 상품이 왜 당신한테 맞는지, 소비자한테 맞는지, 이 보험료가 왜 합당한지, 또는 왜 효율성이 높은지, 가성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정보들은 훨씬 더 좋은 옷에 그 맞춤 이제 정장이라고 보면은 나한테 편한, 소비자한테 편한 알맞은 이제 보험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험료 단계로 가게 되면 상품이 다 결정되게 돼도 늘 마지막에는 보험료 갖고 우리가 조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보험료 갖고 금액을 조금 높일까 낮출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결국은 뭐 가심비 트렌드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러한 보험료가 왜 합당한지, 왜 효율적인지, 또는 왜 조금 비싸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 얘기하기 위한 또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러한 정보들이 다 판매 포인트, 프로세스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조금씩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고 이걸 학습하고 결국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취득해서 전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고객님 다음 달에 보험료가 인상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손해율이 인상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정이율이 인하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나이가 올라가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사의 재정 문제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 문제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스코어링 문제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 변동 정보,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 그럼 절판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희귀성에 대한 걸로 갖고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너무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놓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상품 판매가 중단된다. 뭐 앞서 얘기한 거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뭐 확정일 상품이 이번에 중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신상품 출시되는데 이 신상품은 최근에 의학 트렌드를 반영해서 좋은 수술 담보를 갖고 있거나 또는 좋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장 범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상품뿐만 아니라 담보가 출시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링도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도 소비자분들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코어링을 갑자기 낮춘다. 그럼 정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뭐 유병자 보험, 최근에 이제 보험 영업 시장은 유병자 시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변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두고 이런 정보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도 개편 당연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뭐 수가제가 변동된다거나 신약이 지원되고 안 되고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험 세일즈를 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뭐 조건이 강화된다, 또 경로우대가 강화된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가 65세, 70세로 강화된다. 그러면 5년 동안 지하철 내 돈으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만큼 연금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 이때 아프면 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또 이건 연금 세일즈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그러면 은퇴 후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엄청 클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내 재정이 흔들리는 거죠. 은퇴 후의 생활이.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들도 습득하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보험 상품 세일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 이슈, 뭐 보험사와 정부가 줄다리기 하면 최근에 뭐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갖고 보험료 올리냐 안 올리냐 줄다리기 하고, 실손보험 갖고 줄다리기 하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4차 실손으로 갈아타기 영업을 할 때, 물론 갈아타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컨셉 셀링을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이 중요할 거고요. 보험금 분쟁이 일어난 부분, 최근에 뭐 즉시연금 분쟁이라든가 가동연한 분쟁 이런 것들을 갖고 소비자분들한테 뭐 연금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제목을 안보험 세일즈로 했지만, 그리고 RBC 비율 같은 것들도 갖고 우리가 보험사의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지금 가입하신 뭐 20살인데 100세 만기면 80년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보험인데 보험사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RBC 비율 정보를 갖고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 얘기할 땐 또 RBC 비율만 얘기합니까? 당연히 IFRS 17 제도도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보험사의 재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후에 뭐 파산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런 일 없었지, 앞으로도 계약 이전 제도도 손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또 보험 이슈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통계 정보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암 통계, 유병률이 올라간다, 암보험이 그만큼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노인 인구 증가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은 세수 확보가 어렵고 돈 쓸 때는 많고 세수는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정부 재정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 물론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에 대한 얘기를 갖고 유병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병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프게 되면 결국 연금 자산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자산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취득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 연결고리를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연결고리를 쭉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고리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암 유병률이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암 통계 자료를 갖고 암보험 세일즈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암 유병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암보험금을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정 악화가 되고 손해율이 올라가고, 이거는 보험 손해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거기에다 기대 수명이 자꾸 증가되면서 유병 기간이 길어나니까 당연히 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들에 대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건강보험 재정공단에서는 수가제도 변동되고 신약도 뭐 비급여로 바꾸고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되는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단 보장을 축소하고 담보도 축소할 것이고요. 가입 금액도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스코어링을 올려서 여기서 손해나는 것을 이쪽에서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품 안 좋아지고 보험료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어야지만 세일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연결고리를 쭉 잡아서 소비자분한테
쭉 하나로 연결해 시켜서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정보가 개편이 되고 개정이 되고 바뀌고 이슈가 나오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컨설턴트 분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